여러분은 2000년 전 사람들이 배터리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현대의 배터리와 거의 똑같은 원리로요. 페루의 거대한 돌 요새는 360톤짜리 바위들이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체 어떤 기술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시대를 훨씬 앞서간 고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먼저 이라크에서 발견된 놀라운 유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936년 바그다드 근교에서 독일 고고학자 비렐름 퀘니이가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높이 14cm 정도 되는 이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신기한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항아리 속에는 구리로 만든 원통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철 막대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전체는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연구해보니 이게 배터리였던 겁니다.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22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물건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항아리에 식초를 넣고 실험해봤더니 정말로 전류가 흘렀습니다. 구리가 양극 역할을 하고 철이 음극 역할을 하면서 식초가 전해액 역할을 한 거죠. 심지어 과일즙이나 와인을 넣어도 1V에서 2V 정도의 전기가 발생했고 최장 18일 동안이나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했어요. 현대의 배터리 원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1800년 이탈리아의 볼타가 최초로 배터리를 발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기술인 셈이죠. 그럼 이 배터리를 뭐에 사용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금이나 은을 도금하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전기도금 기술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엔 남아메리카 페루로 가볼까요? 쿠스코라는 도시 근처에 삭사이와만이라는 거대한 석조 요새가 있습니다. 1440년경 잉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건축물을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수백 톤짜리 거대한 돌들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가장 큰 돌은 무게가 360톤이 넘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안 오시죠? 현대의 대형 크레인으로도 옮기기 힘든 무게예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런 돌들을 산에서 채석해서 험한 길을 통해 운반한 다음 완벽하게 맞춰서 쌓아 올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돌과 돌 사이의 틈입니다.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시멘트나 접착제 같은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끼리의 마찰력만으로 수백 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죠. 현대 기술로 똑같이 재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더 신비로운 건 이 돌들이 불규칙한 다각형 모양이라는 점이에요. 직육면체처럼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각 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죠. 현장 가이드들도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페루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나스카 사막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들이죠. 1920년대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들이에요. 벌새, 거미, 원숭이, 콘도르 같은 동물들과 기하학적 문양들이 사막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길이가 300m가 넘어요. 작은 것도 100m는 되고요.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선 중에는 무려 8k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6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봐야만 제대로 보이는 그림을 땅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뚝과 끈을 사용해서 직선을 그리고 컴퍼스처럼 원을 그려가며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정확한 비율로 거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 신비로운 건 이 그림들이 2000년 넘게 보존돼 있다는 점이에요. 나스카 지역이 워낙 건조해서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죠.
그럼 이 그림들을 왜 그렸을까요? 천문학과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고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한 용도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하수의 위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지도였다는 주장도 있고요. 심지어 외계인을 위한 신호였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독일의 수학자 마리아 라이헤는 평생을 나스카 라인 연구에 바쳤는데 그녀조차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구자들이 새로운 그림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고 2019년에는 AI를 활용해서 100개가 넘는 새로운 그림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중국에도 정말 신기한 동굴이 있습니다. 롱유 석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저장성에 위치해 있는데 1992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농부들이 연못에 물을 퍼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24개의 거대한 인공 동굴이 지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각 동굴은 높이가 30m에 달하고 면적은 무려 30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축구장 몇십 개를 합친 크기죠. 동굴 벽면에는 정교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천장은 완벽한 각도로 깎여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동굴들을 만든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서 어디에도 이런 거대한 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동굴이 기원전 200년 이전,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지하에 파는 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대규모 공사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상하죠. 더 신비로운 건 동굴 내부에서 생명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쥐나 곤충 같은 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터키 괴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에 발견된 이곳은 기원전 1만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놀라운 건 이게 만들어진 시기예요. 기원전 10,000년이면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죠. 괴베클리 테페는 거대한 T자 모양의 돌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기둥은 높이가 5m가 넘고 무게가 10톤이 넘어요. 기둥에는 여우, 뱀, 사자 같은 동물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는 금속 도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 도구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돌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세우고 조각했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은 아직 정착 생활도 하지 않던 수렵 채집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가 큰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적지 때문에 인류 문명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해요. 멕시코에서는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대한 석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올메크 문명의 유물인데 가장 유명한 건 거대한 머리 조각상들이에요. 이 석상들은 높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20톤에서 40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석상들의 얼굴이에요. 명백하게 아프리카 흑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툼한 입술, 넓은 코, 독특한 두상 모양까지 모두 아프리카인을 닮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원전 1500년 중앙아메리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아프리카인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항해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메크인들이 우연히 아프리카인과 비슷하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석상들이 일관되게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고대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놀라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거울이 바로 그것이죠. 전설에 따르면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14년 로마 군대가 시라쿠사를 공격했을 때 거대한 오목 거울을 만들어서 태양빛을 모아 로마의 전함들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청동 거울 여러 개를 조합해서 태양광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원리입니다. 오목 거울로 빛을 모으면 정말로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2000년대에 미국의 미스버스터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배를 불태우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리스의 한 대학에서 다시 실험했을 때는 성공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그리스인들이 광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무기로 활용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집트의 사카라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발견됐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아래에서 무려 3만 개가 넘는 돌 항아리와 돌그릇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들이 보통 항아리가 아닙니다. 전파암, 섬로암, 현무암처럼 매우 단단한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현무암은 다이아몬드 드릴로도 가공하기 힘든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돌로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겉모양만 만든 게 아니라 속을 파내서 진짜 항아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항아리들의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균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돌을 가공했는지 현대 과학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당시 돌이 부드러운 상태였을 거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3만 개가 넘는 항아리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진흙으로 만들면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이에요. 일본 요나구니 섬 근처 바다 밑에도 놀라운 유적이 있습니다. 1987년 다이버들이 우연히 발견한 이 수중 구조물은 마치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직선적인 모서리와 평평한 면들이 있고 계단처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크기도 엄청나서 길이가 100m가 넘고 높이도 25m에 달해요. 문제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인공 구조물인지가 논란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백한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하죠. 만약 정말로 인공 구조물이라면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 구조물이 바다에 잠긴 시기를 계산해보면 최소 1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괴베클리 테페와 비슷한 시기죠. 그 시대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곳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신비로운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유세문경이라는 청동 거울인데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울의 뒷면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정밀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무늬를 자세히 보면 0.3mm마다 하나씩 정교한 원형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0.3mm면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당시 장인들의 기술이 매우 뛰어났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제작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술로 똑같이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쉽지 않다고 해요. 일부 연구자들은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을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화학적 부식을 이용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고대 한국의 금속 가공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건 확실하지만 그 비밀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의 놀라운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흔히 현대 문명이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인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부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물론 외계인이 도와줬다거나 하는 황당한 이야기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고대인들도 우리만큼 똑똑했고 자신들이 가진 도구와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다만 그 기술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진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혹시 우리 시대의 기술도 수천 년 후 미래인들이 보면 똑같이 신비해할까요? 그것도 재미있는 상상이네요.